사모님이 여행을 떠나신 날 회장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힘들다고.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눈이 커지며 말을 잃으셨어요. 미연 씨 지금 무슨...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님은 피하시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이유를, 회장님의 남성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잃은 살이 맞나? 젊은 남성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회장 댁에서 10년간 일해온 가정부죠. 가족처럼 지내온 사모님을 배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단 한 번의 충동적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도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연, 55세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가 된 후 김 회장 댁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10년 전 처음 만난 김태준 회장님은 당시 60세였는데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셨죠. 70세인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위풍당당하세요. 사모님인 김정숙님은 67세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젊은 시절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답게 목소리도 맑고 고우시죠.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회장님이 수술 받으실 때 사모님과 함께 밤새 기다렸고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명절 선물도 주셨거든요. 미연 씨 덕분에 우리 집이 진짜 집다운 집이 되었어. 회장님이 늘 해주시던 말씀이었죠. 하지만 10년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왜인지 어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사모님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시고 회장님은 거실에서 혼자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현재 10년째 되던 올해봄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시는 사모님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회장님도 예전보다 더 늦게까지 서재에 계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미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미연 씨, 이 얘기는 절대 회장님한테는 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사모님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고민 상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다음 말씀이 제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어요. 항상 우아하고 침착하셨던 분이 손을 떨고 계셨거든요. 미연 씨,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회장님한테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사모님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회장님이 나쁘신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하셔서 문제인 거지. 사모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사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70살이 되어도 남편은 그쪽이 너무 크고 여전해. 그게 너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충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사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그랬어. 회장님은 모든 면에서 남다르셨지. 사업도 그런 것도. 사모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70살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하실까?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할 정도라면 얼마나. 제 자신도 놀랄 만큼 구체적인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씨, 나 혼자만 이런 고민을 안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얘기잖아. 미연 씨만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55세인 저 역시 여자로서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던 터였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난 후 그런 쪽으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데 사모님의 고백을 듣고 나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대화가 가능하면 벌써 했겠지. 회장님은 그런 얘기 자체를 꺼려하네. 사모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어.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인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막연하게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사모님,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사모님이 잠깐 저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연 씨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건 우리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렇게 그날 밤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사모님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을 볼 때마다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7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하시다니. 아침에 회장님께 커피를 가져다 드릴 때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확실히 다른 70살 남성분들과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넓고 고닫고 걸음걸이도 힘찬 편이었죠. 무엇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여전히 젊은 남성 못지않았어요. 미연 씨, 오늘 커피가 특히 맛있네.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치레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상하게도 다른 의미로 들렸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미연 씨,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얼굴이 빨간데. 아니에요. 그냥 부엌이 좀 더워서요. 저는 얼른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사모님의 고민을 들어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런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사모님이 친구들과 만나시러 나가신 어느 오후였어요. 회장님이 서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차를 가져다 드렸죠. 회장님, 홍차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미연 씨. 잠깐 앉아서 같이 마실까? 평소에도 가끔 있던 일이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서재는 회장님만의 공간이라 더욱 사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미연 씨가 좀 이상해 보여.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오신 분답게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차마 사모님과의 대화를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연 씨, 우리 가족 같은 사이 아닌가? 무슨 일이든 편하게 얘기해봐.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그 순간 저는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할 정도라면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죠. 회장님,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도 의외라는 표정이셨어요. 어깨 마사지? 미연 씨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했어요. 그럼 부탁할게. 요즘 정말 어깨가 뻣뻣해서.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넓은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굵직하고 단단한 어깨 근육이 제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정말 70살 맞나? 젊은 남성 못지않게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네. 미연 씨 손이 참 따뜻해. 회장님의 감탄사가 제 귀에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더니 몸이 살짝 긴장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왔어요. 사모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떼고 물러섰습니다. 아, 여보 벌써 왔네. 회장님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과 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대화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모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느새 저 자신만의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운명의 날은 사모님이 대학 동창들과 크루즈 여행을 떠나신 그 주였습니다. 3박 4일간의 여행이라 처음으로 회장님과 저만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없던 상황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골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짧은 길이었죠. 머리도 새로 했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미연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회장님이 아침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가요? 응, 뭔가 다른 것 같아. 새로운 향수라도 바꿨나? 회장님의 시선이 제 모습을 훑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짧아진 치마 길이에 잠깐 머무르시더라고요. 점심 준비를 할 때도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들로만 골라서 준비했죠. 미연 씨, 혹시 무슨 특별한 날인가? 음식이 너무 맛있어. 아니에요. 그냥 사모님이 안 계셔서 회장님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제 대답에 회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더욱 묘해졌습니다. 회장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청소를 핑계로 주변을 맴돌았어요. 일부러 회장님 앞에서 몸을 숙여 테이블을 닦기도 하고 높은 곳을 닦는다며 까치발을 들기도 했죠. 미연 씨, 일 그만하고 잠깐 쉬어. 괜찮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정수기도 없는데 뭘 그렇게 바쁘게 해? 여기 앉아서 같이 TV나 보자.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는 척하다가 앉았어요. 일부러 치마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더 위로 올라가게 했죠. 평소보다 회장님과 훨씬 가까운 거리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옛날 영화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거든요.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와 함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리를 꽂아 치마가 더 올라갔고 회장님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미연 씨, 회장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미연 씨 덕분에 이 집이 진짜 집 같아졌어. 저야말로 감사하죠.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가족. 회장님이 그 말을 되뇌이셨어요. 정말 가족같이.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편하고, 더 소중하고. 그때 저는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드시죠? 힘들다니? 사모님과의 그런 일 때문에요. 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연 씨가 어떻게? 사모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너무 크셔서 힘들다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고민했어. 나이가 들면서 정수기가 점점 피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4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회장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으실 텐데. 제 말에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미연 씨,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나온 후에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회장님의 눈이 커지며 잠깐 말을 잃으셨어요. 미연 씨, 지금 무슨,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님은 피하시고. 제 말에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며 고민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시고 한참 동안 말없이 계셨죠. 정말 괜찮을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고 그냥 우리끼리만.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의 거친 호흡 소리가 들렸고 제 향수 냄새와 회장님의 남성적인 향이 섞여 공기를 채웠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올리셨어요. 회장님도 원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회장님이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올리셨어요. 거친 손바닥의 따뜻함이 제 뺨에 전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회장님이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셨습니다. 가까워진 거리 사이로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은은한 남성 향수와 제 향수가 섞여 공기를 채웠죠. 회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분의 넓은 가슴에 기댔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체온이 옷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이유를. 회장님의 남성적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70살이 맞나? 젊은 남성 못지않은 열정과 에너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설렘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따뜻한 오후 햇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해 주셨어요. 미연 씨, 후회하지 않아? 아니에요. 이제야 사모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제 말에 회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정수기한테는 너무 벅찼나 보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였거든요. 55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마주칠 때마다 서로 어색해했지만 동시에 특별한 끈끈함도 느껴졌죠. 미연 씨, 어젯밤 괜찮았어?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사모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회장님,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하지만 회장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요, 정수기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었지.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도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사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미연 씨, 나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어? 사모님이 밝은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냈죠. 제 대답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걸 사모님이 눈치챌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여행 이야기에 빠져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시 예전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과 저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쳐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미연 씨, 잠깐 서재로 와줄래? 서재에서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일,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복잡했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회장님의 고백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10년 동안 가족 같았던 미연 씨와 이런 관계가 될 줄 몰랐지만 나쁘지 않아. 회장님, 물론 정수기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회장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면죄부 같았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하자. 정수기한테 상처는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희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외출하시는 날이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신체적 끌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70세라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젊은 남성들보다도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배려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미연 씨, 나이가 이렇게 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회장님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여의고 난 후로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 저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회장님과 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감정적 유대가 생겨났어요. 회장님은 저에게 사업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젊은 시절의 추억도 나누셨습니다. 미연 씨,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나이에 미연 씨 같은 사람을 만났잖아. 새로운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 역시 단순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넘어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모습? 여자로서의 모습이요. 그런 건 포기하고 살았는데 제 고백에 회장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미연 씨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꽃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났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저를 더욱 의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미연 씨, 요즘 내가 정말 행복해.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다행이에요. 미연 씨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 혼자 고민할 때보다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위안을 받고 계신데 정작 저는 그 고민의 당사자인 회장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사모님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회장님과는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숨기기 어려운 법이에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저희의 은밀한 관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하신 거예요. 미연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 그런가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리고 회장님도 예전보다 밝아 보이시고, 사모님의 관찰력은 정말 예리했어요. 혹시 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계획하고 있어? 깜짝 파티 같은? 사모님은 저희가 뭔가 즐거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의 어색한 반응을 보시고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게 되셨죠. 아니면 혹시 둘이 무슨 일로 자주 얘기하는 일이 있나? 확신은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정도의 의심이었어요. 그날 오후 회장님에게 사모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수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회장님도 심각한 표정이 되셨어요. 조심해야겠어. 정수기는 원래 눈치가 빨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분간은 더욱 조심하자.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더욱 긴장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제가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연 씨, 요즘 회장님이 운동을 많이 하시나? 운동이요? 응, 속옷이 평소보다 좀 더 자주 갈아입으시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나이가 나이인데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나 보네. 사모님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모님이 가끔 저희를 유심히 쳐다보시는 것 같았지만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사모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실 때가 있었죠.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는 듯 했어요. 그런 상황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갑자기 왜요? 정수기가 눈치채기 시작했잖아. 이대로 가다간 회장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 나도 힘들어. 하지만 정수기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그럼 정말 끝내시는 건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둘 다를 위해서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연 씨, 고마웠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짧았던 관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저희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예전처럼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주치는 순간에는 여전히 특별한 무언가가 흘렀어요. 관계를 정리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회장님과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저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분위기가 이상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듯 했죠. 미연 씨, 요즘 회장님이 많이 조용해지신 것 같아.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요. 예전에 혼자 웃으실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회장님도 저와의 관계가 끝난 게 아쉬우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아침에 회장님께 커피를 가져다 드리고 사모님과 함께 장을 보러 가고 10년간 해왔던 그 일들을 다시 하고 있었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55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껴봤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두근거림을 되찾았거든요. 가끔 회장님과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어요. 복도에서, 거실에서, 때로는 정원에서. 그럴 때마다 서로의 눈빛에서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미연 씨, 요즘 어때? 괜찮습니다. 회장님은요? 나도.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사모님도 예전처럼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비록 회장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끝났지만 이 가정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에요. 5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그 짧았던 경험이 제게는 새로운 활력을 준 것 같아요. 가끔은 그때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결국 저는 다른 사람의 남편과 관계를 맺었던 거니까요. 55세의 나이에 충동적으로 행동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외로움과 호기심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사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비록 모르고 계시지만 제가 배신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더 잘 보살피고 있어요. 회장님과는 다시는 그런 선을 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각자 제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실수는 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저는 김 회장 댁 가정부 박미연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